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제가 그동안 올려드렸던 옆판을 만드는 방식 세 가지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방식은 이 가운데에 칸막이 혹은 파티션, 주머니가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넣기가 조금 쉽지 않은 구조예요. 하나의 공간만 있게끔 만들기 조금 수월한 방식이죠. 그런데 가운데 칸막이가 들어가려면 이 옆판의 구조가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거기에 적합한 구조가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구조는 제가 개발하거나 뭐 독창적으로 생각을 해놓은 건 아니고 원래 있는 방식입니다. 원래 있는 방식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우선 몸통이 되는 가죽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썼던 것과 같은 사이즈를 썼습니다. 이렇게 너비가 140mm 그리고 이 옆판과 붙는 길이는 200mm로 동일하게 잡았어요. 그리고 옆판 같은 경우는 보기만 해도 어떻게 할지 조금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해서 지금 이렇게 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맞대어서 붙는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가운데 파티션 칸막이가 될 것을 붙여 넣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티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양쪽을 할 거라서 한쪽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바느질까지 다 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제가 만들어 놓은 구조예요. 벌써 이것만 봐도 아시겠죠? 지금 이 주머니가 되고 이쪽에 옆판이 되고, 그래서 이 나머지 한쪽을 제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본딩을 합니다. 본딩을 하는데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 놓은 채로 구멍을 뚫어서 바느질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이쪽 바느질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이렇게 바느질을 다 하시고 나서 이것을 이렇게 뒤집어서 꺾어 버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것과 이것이 붙을 수 있게끔 모양이 벌써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이렇게 본딩을 다 했고요. 이것도 이 부분 이렇게 본딩했고 이 반대편도 당연히 이렇게 본딩을 다 해두었습니다. 이러고 나서 붙여서 뚫은 다음에 바느질까지 해버리시면 됩니다. 그리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만큼 직선 부위를 붙여버리시고 그 다음에 반대편을 먼저 붙이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근데 길이가 맞춰져 있으니까 뭐 이제 순차적으로 붙이셔도 되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조금씩 오차가 생기는 거는 어느 정도 잡아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면 굳이 제가 모양을 많이 안 잡더라도 이렇게 붙이기 쉽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가장자리를 맞춰서 붙여버리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 이 반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잡아서 쭉 직선 부위만큼 먼저 붙여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붙여버린 다음에 제가 구멍도 뚫고 바느질도 하고 그렇게 해서 완성해서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만드는 방식은 어렵진 않은데 이 옆판의 모양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만드는 방식은 그리 어렵지 않고 여기서 어느 부분이 어느 쪽에 이렇게 붙어서 되는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구조를 누가 고민을 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참, 네, 저 스스로도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는 그런 구조인데 종종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 가운데 칸막이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느질을 하고 나서 칠을 하거나 마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까 이 몸통판에 붙이기 전에 먼저 마감 처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사이즈 같은 경우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몸통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mm 그리고 200mm입니다. 그런데 이쪽과 붙는 쪽이 이 도안에서 이쪽이에요. 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붙어 나갈 건데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 붙이는 개념하고 같은 개념인지라 이쪽이 200이면 저는 이 도안을 195mm 정도로 조금 작게 세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렇게 휘어 붙였을 때 딱 맞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폭 같은 경우는 제가 임의로 53mm 정도로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내가 얼마만큼 펼쳐질지를 고민해서 조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칸막이를 하기 전에 이쪽 여기 같은 경우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mm입니다. 20mm고 지금 여기 이렇게 파놓은 것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렇게 꺾이는 부분 때문에 여기가 꺾여 들어갔죠. 그래서 꺾이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펀치로 뚫어놨습니다. 이것은 펀치가 아니라 약간 사각형으로 재단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20mm인데 이게 이런 방식으로 꺾이게끔 되면 이 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5mm로 한 5mm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바느질이 되고 꺾이는 부분만큼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이 칸막이 칸의 폭이 한쪽에서 15mm 그리고 이쪽에서 15mm가 줄어들기 때문에 140에서 15, 15가 빠진 11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높이 같은 경우는 제가 해놓은 도안은 79인데 이것도 당연히 79로 동일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도안을 가지고 조금씩 변형해서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이 곡선이라든지 아니면 이 폭 이런 것들을 조금씩 다듬어서 샘플링 테스트도 해보시고 여러모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클러치나 아니면 이렇게 뚜껑을 덮는 장지갑이나 이런 스타일들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